오! 오! 네. 오, 요 가속감이 좀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택시톡 채널의 에반스 써니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 나온 니로 플러스 택시 전용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니로 플러스는 배터리 용량이 64kW고 한 번 충전으로 392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그리고 도심 주행 시에는 433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1kW 가격이 259원 정도 하거든요. 한 번 충전할 때 비용이 배터리 용량 0에서 100%까지 한 16,000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유일하게 배터리가 30만 킬로가 보증이 된다고 합니다. 10년까지 보증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3년 전에 니로 1세대를 구매하신 분들도 지금까지 배터리가 99%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성능이요? 네. 그래요? 99%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놀라운 성능인데,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배터리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니로 플러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귀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니로랑 같은 듯 하지만은 좀 다른 듯한 느낌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앞면에 충전구가 이렇게 누르면은 DC 콤보로 충전할 수가 있고요. 측면 디자인을 보면은 하이루프 디자인으로 전고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창문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요. 여기 뒤에 C필러가 있기 때문에 더 확장돼 보입니다. 뒤에 트렁크를 좀 확인해 보면은요, 예전 기존 1세대랑 다르게 트렁크의 경사도가 세워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기존 1세대에 비해서 적재 공간이 훨씬 더 좋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네, 지금 짐이 좀 실려져 있는데요. 안에서 잠깐 보면은 골프백도 이렇게 실려져 있고,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뭐 한 3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캐리어도 돼 있고, 여러 가방이 있어도 충분히 적재 공간이 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짐이 많았을 경우에 뒷좌석을 폴딩하면 더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플랫 형식은 아니고요. 옆좌석까지 만약에 폴딩하게 되면은 충분히 더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고 잠깐 거치해 볼게요. 잠깐 살펴보면은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안에가 비어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부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보통 다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프렁크 공간이 있는데, 이 차량은 프렁크 공간은 따로 없네요. 아마 택시용으로 나온 차량이라서 정비하는 데 있어서 일반 다른 전기차보다 훨씬 더 용이하고, 그리고 부품도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조금 더 좀 좋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이제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 가능 거리는 423km이고요. 시동을 켜게 되면은 화면에 안녕하세요, 운전자 1님 영업 설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택시용이기 때문에 이런 멘트도 써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작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를 전체 동의해서 다음을 눌러주시고, 이런 것도 있네요. 개인, 법인 선택해서, 저는 법이니까 일단 법인으로 선택을 하고, 차량 번호를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이 차는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오늘은 휴무. 상당히 부드럽네요. 차가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되게 조용합니다. 일반 다른 아이오닉이나 다른 전기차 EV6랑 비교했을 때에도 제 개인적으로 느낌은 상당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승차감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것 같아요. 과속 방지턱 한번 넣어볼게요. 과속 방지턱을 한번 넣어보면은 이 정도 느낌은 무난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게 넣어볼게요. 이 정도면 괜찮네요. 그쵸? 그리고 좀 가속 좀 밟아주실 수 있나요? 이따가 고속도로 타실 때 제대로 한번 밟아주시면 좋아요. 근데 아까 한번 충전하면 392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도심에서는 430km 정도 주행이 가능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차이가 어떤 거예요?
이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다르게 오히려 도심 주행할 때 더 많은 정비 효율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전기차가 갖고 있는 회생제동이라는 장치 때문에 그러는데요. 브레이크를 잡거나 아니면은 엑셀에서 페달을 떼었을 때 이 차가 자체적으로 모터의 속도를 줄이면서 전기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발생된 전기로 더 많은 주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구나.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좀 전에 삐삐 소리 났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차선 이탈 방지. 오. 니로 플러스 택시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트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그리고 라이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에어가 조금 더 높은 등급의 차량입니다. 에어는 라이트보다 조금 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전방 주차 거리 경고음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내장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나 시트 운전석 파워 시트 등이 조금 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라이트도 충분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요즘 차량에 들어가 있는 옵션을 고려했을 때는 에어 정도는 선택을 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에어 가격이 얼마예요? 에어 가격이 법인 택시 기준으로 4,570만 원 정도입니다. 라이트는 4,420만 원 정도이고요. 그러면 에어가 만약에 러프하게 4,500이라 했고 전기차 보조금을 1,200만 원 적용하면은 3,300만 원 정도면은 이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선택할 것 같은데요. 물론 에어만으로도 충분히 이 차를 즐길 수 있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에어 트림에 174만 원을 추가하면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드라이브 와이즈 1, 2랑 그리고 컴포트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전자식 룸미러랑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이랑 제일 좋은 거는 올인원 디스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이 올인원 디스플레이가 택시에 사용되는 미터기나 이런 장비들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올인원 디스플레이는 꼭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네. 거기다가 드라이브 와이즈 1, 2까지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반자율 주행 뿐만 아니라 에이다스까지 다 완벽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택시에 반자율 주행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사용해보면은 정말 편리하거든요. 특히 이 고속도로 탔을 때 이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로도를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에이다스는 정말 필수이고요. 우리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거리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일반 차량보다도 많은 사고 위험을 갖고 있는데요. 이 에이다스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은 사고 위험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풍절음이 상당히 좋네요. 이게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시끄럽게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풍절음을 되게 잘 잡은 듯 합니다. 맞아요. 저도 되게 조용하다고 느꼈거든요. 그쵸? 네. 이게 전에 우리가 탔던 차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좀 조용하죠, 이게? 네. 지금 그쵸? 몇 킬로로 지금 주행 중이신 거예요? 지금 딱 100km로 주행 중이거든요. 고속도로를 탔으니까 살짝 좀 밟아보도록 할게요. 오. 지금 노멀 모드로 제가 가속을 해봤거든요. 만약 이걸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가속을 한 번 더 해보면은 오. 오. 네, 훨씬 더 재밌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급발진을 했는데도 굉장히 거부감 없이 좀 부드럽게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차 니로 같은 경우에는 가속 성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속 성능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드럽게 가속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격한 가속은 배터리를 빨리 닳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요? 썸 보조석에 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대보다 되게 만족하고요. 일단 제가 여성 운전자로서 좀 어떨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디스플레이가 올인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앱미터기나 선호도가 높은 T맵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주행 기록계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별도의 미터기 설치하지 않아도 이 올인원 디스플레이에서 기본적인 택시에서 필요한 사양들을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택시를 탑승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에 미터기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그게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밑에도 조금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회사에 가서 택시들 보면은 차 실내는 참 예쁜데 미터기 딱 달려있으면은 좀 약간 깨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네, 제가 이번에는 승객분들의 입장에서 좀 보기 위해서 뒷좌석으로 좀 이동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니로 1세대를 좀 생각했을 때 전고가 조금 낮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앉아보니까 생각보다 충분하다고 느껴져요. 전고가 좀 높다고 느껴질 정도로 저는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눈에 띄거든요. 어시스트 핸들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택시를 탑승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이 승객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승하차 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잡고 하시면 좀 더 편하게 탑승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잡는 기능뿐만 아니라 옷이나 가방 같은 것도 여기에 걸 수 있어서 분실물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가방 거리를 할 수 있는 귀여운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방을 가져왔는데 그냥 이렇게 앉았을 때 다리 부분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보통 지금 그냥 기본으로 앉았을 때 주먹이 한 3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넉넉하고요. 이게 만약에 조금 불편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여기 옆에 보시면 동승석 옆에 워크인 디바이스라고 버튼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앞으로 밀고 앞으로 좀 당겨 보면은 공간이 정말 넓어지거든요. 헤드레스트가 다른 차량에 비해 조금 더 얇고 작게 나와서 앞에 시야도 굉장히 넓게 보이고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 친구들이랑 3명이서 탈 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운데 좌석 아랫부분의 바닥이 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택시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밑부분이 조금 평평하기 때문에 3명이서 타도 큰 무리 없이 편안하게 탑승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일반 차량에는 이 등이 LED 등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일반적인 좀 등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안전벨트를 했는데요. 어둡거나 조금 터널 같은 데 지나갔을 때 안전벨트를 하려고 하면 좀 찾기가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등이 달려 있어서 안전벨트를 할 때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을 기준으로 좀 잠깐 살펴보면은 운전대 옆에 좌우측에 패들 시프트가 있고요. 보통 내연기관에서 이 패들 시프트가 그 기아를 변속하는 데 쓰여지거든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패들 시프트가 회생 제동 장치의 단계를 조절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0단계에서부터 왼쪽 거 버튼을 누를 때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다시 오른쪽을 누르면 3단계, 2단계, 1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함으로써 전기차의 전기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3단계를 이렇게 높인다고 했을 때 엑셀을 밟고 있다가 엑셀을 떼면 네, 이렇게 살짝 엔진 브레이크와 같은 느낌으로 차가 감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기 에너지가 더 발생해서 주행거리를 늘려준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택시용으로 사용할 때는 제 생각에는 0단계, 1단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2단계, 3단계로 했을 때는 오히려 손님이 뒤에서 약간 불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어지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운데 센터펜시아를 보면은 전자식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적응하는데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통 우리가 운전할 때 오른손을 기어봉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운전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서 약간 어색하긴 한데, 전자식 기어 좌측으로는 운전석 통풍 시트랑 열선, 그리고
이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영업용 차량에는 꼭 필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운전대 열선도 들어가 있고, 이거는 주차 보조 시스템, 네, 주차 보조 시스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버튼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오리런 디스플레이 밑으로 있는 센터펜시아 버튼들은 일반 차량들과 거의 비슷하고요. 제가 요즘에 EV6도 타보고,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이나 아니면 스타리아도 시승을 해봤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도 그렇고 외관 디자인도 그렇고 요즘에 기아가 조금 더 제 취향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선도 얇고 약간 세련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게 기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니로 플러스 시승을 마쳤습니다. 우선 전비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평균 연비가 현재 7.4km 나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주행거리가 308km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출발했을 때 323km였고 현재 308을 빼면 115km를 주행한 셈입니다. 근데 실제 주행한 거리도 115km예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되게 습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도 좀 많이 틀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니로 플러스가 이제까지 타봤던 전기차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전비의 효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빗길 운전이 되게 많았는데 빗길 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니로 플러스 덕분에 아주 안전운전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썰은 어땠어요? 네, 저도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제가 만약에 택시를 구매를 한다면 저는 택시 차량으로는 니로 플러스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가격이나 유지비 면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실제로 아이오닉이나 아니면 EV6랑 비교했을 때에도 니로 플러스가 대략 한 500만원 정도 구매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옵션이나 아니면 품질, 그리고 고객의 공간과 적재 공간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니로 플러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